아까 말씀드렸죠? 첫인상 딱 펼쳤을 때 와,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 과학 기술 지문 진짜 너무 힘들겠네. 이런 느낌을 주는 지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괜찮은데? 잘 읽히는데? 이런 느낌. 연계 확실히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 지문 길이가 엄청 길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1문단, 2문단, 3문단 읽을 때 앞에 문단의 내용 정보 다 까먹어. 이런 지문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잡한 정보 제시 노, 과다한 정보량 노. 이거 우리가 9월 모평 때부터 예고 받았잖아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문은 조금 수월하게 읽히지만 문제가 어떻다? 어려웠다. 자, 선지의 재진수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재진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는 지문 속에 있었던 표현이 거의 선지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선지들이 꽤 많이 껴 있었어요. 근데 최근 수능에는 그런 선지들이 거의 안 나와요. 지문 속에서 표현했던 것을 선지에서 같은 의미인데 완전 다른 표현으로 다시 진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눈으로 찾아도 되는 그런 아예 그런 사실적인 사고 문제나 추론적 문제라고 해도 선지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여기 있는 표현이 거의 그대로 있어. 그래서 눈으로 좀 찾을 수 있어. 요런 선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요. 재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진짜로 자기가 읽고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제 안 돼요.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강의로 공부를 다 채운다? 그거는 자기가 생각할 시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강의로 공부 시간을 다 채우거든요. 오늘 뭐 영어 강의, 뭐 국어 강의, 뭐 과목별로, 국영수 과목별로 한 강의씩만 채워도 우리 재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5시, 6시에 가서 내 공부 절대로 분량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딜레마인 게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그게 가능해요. 상위권 학생들은 잘하니까 강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5등급 이하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4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들은 강의를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적이 계속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예요. 지문 읽는 방법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수능식으로 지문을 읽어내고 수능식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뭔가 체계적으로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모른단 말이야. 난 고3이 처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문 읽는 방법도 몰라. 문제 푸는 방법도 몰라. 그래서 맨날 나는 문제를 많이 푸는데도 맨날 5등급이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강의를 일단 처음에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으면서 시 해석을 막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시를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독서 지문을 저렇게 읽고 저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방법을 캐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선지의 재진수를 이해해야 되고 그 말은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인데 요거 표시해 놓으세요. 이번 수능에서 15번 문제, 16번 문제 오답률 높았거든요. 어려웠어요. 특히 15번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분석하는 선생님들끼리도 이 문제 진짜 어렵다. 왜냐하면 지문 속에 여러 사람들, 여러 사상가들의 그런 관념적인 사상이 나오는데 그걸 똑같이 넣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지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정말 내가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해야지 이걸 완벽하게 다른 문장을 풀어놓은 거를 이거 이 사람 생각 맞아. 이건 이 사람 생각 아니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요런 문제, 15번 문제, 9월 모평에도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예고했던 문제예요. 요런 15번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15번, 16번 말고 10번 문제가 아까 전에 보셨죠? 오답률 높았잖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문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올해 고3들은 대부분 2025 수능을 본다. 다시 올해 고3들은 대부분 2025 수능을 본다라는 문장이 지문 속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럼 제가 선지 만들어 볼게요. 이 선지가 적절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올해 고3 수험생인 혜정이는 수능을 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지문에서 대부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혜정이는 올해 고3이니까 수능을 본다라고 얘기했어. 볼지 안 볼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수능에선 그런 선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애가 있어. 내가 혜정이 좀 아는데 걔 성격으로는 올해 수능 꼭 봐. 돼요, 안 돼요? 그게 배경 지식이에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지문 속에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이번에는 올해 고3 수험생인 혜정이는 수능을 안 볼 수 있다.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적절하죠. 대부분 본다고 얘기했으니까 혜정이는 고3인데 안 볼 수 있다? 이건 적절한 거예요. 그런 논리의 판단이 아까 전에 오답률 되게 높았던 10번 문제 있죠? 그 문제의 선지 판단하는 어떤 논리의 방향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적 사고를 조금 추상적인 지문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고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문 속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제는.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스스로 읽고 머리 터지더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필요해요.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선생님 그러면 내가 글을 많이 읽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고3이고 학교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시도 챙겨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뭔가 사고력을 신장시키겠다. 그거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나 가능하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고등학생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출지문, 기출비문학지문, 그 다음에 연계교재의 지문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글 읽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사탐이든 과탐이든 교과서. 교과서 텍스트. 식상하게 무슨 교과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 사탐 교과서 생각해 보세요. 뭐 생륜이라거나 사회문화라거나 경제라거나 교과서 펼치면 그거 다 뭐예요? 다 비문학 지문이에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교과서 공부합니까? 안 해요. 좋은 교재가 얼마나 많은데, 수특만 해도 앞에다가 다 정리해 줬는데 내가 못하러 정리된 걸 보지, 요약 정리된 걸 보지, 중요한 빈칸 채우기, 밑줄 넣기 보지, 못하러 줄줄줄 써놓은 교과서를 내가 왜 읽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과서를 내가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건 수시를 위한 내신 대비도 되면서 수능 준비도 되면서 국어 독서 지문 대비도 되면서 영어 지문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과탐 교과서도 결국엔 비문학 텍스트입니다. 그렇죠? 교육과정 안에 있는 그런 좋은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왕에 사탐이나 과탐 공부할 때 교과서를 읽으면서 교과서에 줄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내가 개조식으로 나만의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연습, 그 정도는 비문학 대비하는데 아주 굿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도 내가 한번 정리하는 게 진짜 사탐 공부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보고 그러면 이번에는 문학 보겠습니다. 작품 해석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밑에다가 현대소설과 수필을 넣어놨어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 수능 분석한 어떤 뭐 유튜브 여러 영상이라거나 선생님들의 분석을 많이 보면서 저 수필을 되게 욕하는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맞죠? 좀 웃는 친구들은 알아. 이게 뭔 소리야, 짜증나게,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잊는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어야 할 것을, 막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지문 저도 실전처럼 풀면서 저는 그 지문 좋았어요. 그 지문이 전달하는 메시지도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막 되게 욕할지도 몰라. 근데 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고, 정말 말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굉장히 풍부한 예들을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 예들을 가지고 그 복잡한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필 지문, 연계 지문 아니었어요. 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게 저 현대소설이에요. 아까 30번 문제 유일하게 오답률 5개 중에 있었던 현대소설. 이 현대소설이 이 둘 다 비연계였거든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비연계를 대비하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일단 자, 저 현대소설은 왜 어려웠냐면 앞부분의 줄거리도 없어.
힌트가 되는 보기도 없어요. 다짜고짜 인물들의 어떤 관계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인물 지칭하는 말이 갑순이 할미랑 갑득이 어미예요. 아, 왜 또 하필이면 갑순이랑 갑득이야. 얘네 둘이 남매인 줄 알았어. 근데 전혀 남남입니다. 그쵸? 전혀 남남이야. 그리고 이 인물들이 정말 아무 정보 없이 이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고전소설에서 하던 짓이야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고전소설에서 학생들이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한 거 너무 어려웠는데 그것과 거의 맞먹는, 오히려 이게 수능시험장이니까 마음 편할 때 읽으면 잘 읽힐 수 있어요. 수능시험장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앞에 정보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만약에 그 현대소설 지문이 연계교재에 있었던 작품이었다면 많은 학생들이 전체 줄거리도 알고 어떤 상황인지 맥락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학생이 처음 보는 작품이었을 겁니다. 처음 보는 작품인데 그 떨리는 수능시험장에서 내가 그 복잡한 인물들의 관계를 갑순이랑 갑득이가 남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 이런 지문 내가 혼자서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연계교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문학을 공부하냐면요. 어디 중딩 때 하던 방법을 다시 끌어와서 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잖아요. 학교 선생님 국어 시간에 수업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번 시험 범위는 이 시랑 이 소설이랑 이 비문학 지문이야. 여기까지가 요 몇 개가 시험 범위야. 얘기해 준 다음에 시험 전에 막 요약 정리도 해주셔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국어 시험. 그럼 애들이 전교생이 다 맞아요? 무슨 시가 나올지 무슨 소설이 나올지 다 말해줬는데 다 맞아요? 다 못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다시 수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연계교재에 예를 들어서 100개 작품이 실렸어. 그러면 그 100개 작품을 깨알같이 막 요약 정리하고 해석해놓고 풀이해놓은 그런 교재나 그런 강의를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해요. 결국에는 너무나 강의를 잘해주는 누군가가 너무나 이해가 잘 되게 구조화해 놓은 수업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주냐고요. 아니요. 수능 시험장에서는 아무 선생님도 없고 아무 교재도 없이 너 혼자 들어가서 갑득이 갑순이 이런 관계를 내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계교재가 너무 중요하지만 연계교재를 너무 분석을 잘해서 잘 강의해 놓은 것으로 내 공부를 채우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도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하지만 그 한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쓰거든요. 분석 자료까지 깔끔하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너 네가 먼저 지문 읽기 전에 작품 읽기 전에 네가 먼저 문제 풀기 전에 내 강의 절대 보지 마. 예습 안 했어?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연계 교재를 가지고 연계 작품뿐만이 아니라 비연계 작품도 같이 준비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나 해설지나 어떤 분석 자료를 보기 전에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읽어야 돼요. 시도, 소설도, 독서 지문도. 그래서 시를 읽으면서 생전 처음 보는 시인의 처음 보는 그 시야. 그러면 읽으면서 와 진짜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를 읽어야 돼요.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것 때문에 맞는 건가? 이 개념에 나부께서 공부했는데 뭐였더라? 일단은 풀어야 돼요. 풀고서 4번이나 5번 중에서 둘 중에 답인 것 같은데 뭐지? 일단 5번. 그 다음에 채점만 하고 채점했는데 5번으로 찍었는데 4번이 답이었어. 그 다음에 강의를 켜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저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맥락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구나. 알겠다. 이렇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이렇게 생각해서 틀린 거였어. 이렇게. 그렇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맞춰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이렇게 생각한 게 맞았었어. 그 다음에 해설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래야지 내가 시간 없으니까 무슨 예습이야. 선생님이 분석 잘하실 거니까 강의 딱 켜고 그냥 시, 나 처음 보는 시인데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를 받아 적으면서 이 시를 완벽하게 외워. 이번에 연계된 시 진짜 강의 중에 학생들아 이 시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의미 있지 않냐? 너무 감동이지 않냐? 그런 시가 나왔거든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 시 나왔지만
되게 어려웠어요. 선지 판단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문학 작품 공부는 진짜 안 돼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생각으로 한번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면서 맞춰보고 그 다음번 다음 세트 질문을 풀 때 여러분 문제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패턴의 반복이에요. 개념도 계속 반복되고 반복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번에 세트 풀 때 요런 문제 또 나왔어. 그래 요런 거 볼 땐 선생님이 보기 속에 있는 이런 말이랑 매칭해보라고 했었지. 이럴 때 선생님이 고정관념 풀지 말라 그랬어. 어둠이지만 이거 부정 아니야. 앞에 수식어 보니까 이거 어둠이지만 긍정의 어둠이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예전에 내가 시행착오 했던 것을 맞춰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었어. 채점도 했어요. 근데 나 스스로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 그럼 강의를 봐요, 안 봐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강의를 왜 완강을 해요? 수능 특강만 40강인데 문학만 40강, 독서 40강? 내가 국어만 공부해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 중하위 거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죽어라 해야 돼. 시간 확보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방법을 모르니까 중하위 건이에요. 그래서 자는 시간 줄여야 돼요. 강의를 들으면서 방법을 배우고 점차 시간을 줄여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독서도 문학도 처음엔 진짜 힘들 거예요. 한 세트 공부하는데 애들 막 3시간씩 걸려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문학 개념 및 선지서술의 세심하니 이게 31번 문제였는데 보기 속에다가 뭘 넣어놨냐면요. 시점을 넣어놨어요. 우리 학생들 전지적 작가 시점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서술한다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개념 강에서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 개념들을 보기 속에다가 심화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뭐 쉼표를 많이 쓰면은 그 시간의 지연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도 넣어놨어요. 학생들이 개념 강의에서 많이 듣는 개념이에요. 아직 개념이 내가 잘 잡히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 문학의 개념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기 속에다 넣어놨어. 그런 다음에 선지 5개를 판단해야 되는데 선지 5개가 다 적절한 것 같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념을 그냥 대충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개념을 진짜 내가 완벽하게 소화하고 구체적인 장면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